자, 그런가 하면 아니 정말 더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까요? 이 폭행 말입니다. 폭행!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폭행도 참 모든 폭행은 다 용서받을 수 없지만 어린 시절에 친구한테서 당한 이 학교 폭력 이건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렇죠. 상처로 피해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평생 갈 거고. 거예요, 진짜. 사실 가해자에게 이 꼬리표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이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드라마라든가 뉴스에서 연일 이걸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학교 폭력이 끊이지를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어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충남 태안 한 지하 주차장인데요. 이 두 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아이를 지금 담요를 벗기더니 거칠게 폭행을 하기 어머. 시작합니다. 머리채 잡고 미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쓰러진 학생 머리를 향해서 발길질을 저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또 이내 일으켜 세우나 싶더니 이 아이 넘어져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겨우 일으켜 세워요. 그러더니 복부를 또 저렇게 겨냥을 해서 아이고, 발로 차는 아이고. 모습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학생 폭행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머리채 잡아서 질질 끌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고 잔인한 너무나도 끔찍한 폭행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옆에 구경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보고 영상을 찍기만 했다고 하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인 폭행을 가한 이 학생들이요. 아직까지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참 진짜 중학생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쩌다 또 이 지경까지 됐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해당 영상은 충남 태안 여중생 학폭 사건 익명 제보라고 하면서 한 익명 계정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영상을 보면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얼굴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폭행 무려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어머. 또한 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가해 학생을 비롯해 현장에는 2명의 비슷한 또래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누구도 말리지 않고 방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당초 이 피해 학생 코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으나 얼굴과 목에 타박상만 입고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어떤 폭행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 저 아이들이 저 피해 학생을 때린 이유가 폭행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수정 교수님. 글쎄 지금 이게 저 영상에서는 알려지지 못한 어떤 배후의 이유는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가해 학생이 15살이고 피해 학생이 14살? 그러니까 이제 1살 차이죠.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피해 학생이 뭐 1살이 어리다 손치더라도 정말 부당한 폭력에 전혀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폭력 사건 요 한 건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뭔가 그 전부터 이 15살짜리에 저항하지 못할 만한 무슨 뭐 위계나 어떤 위력을 행사하는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친구들이 한 학교를 안 다닙니다. 그냥 동네 친구들이에요. 그리고는 그전부터 어울려 다니던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인 학교 폭력에선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들 간에 이렇게 위계가 너무나 분명한 저런 이제 모습이 왜 지금 생산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뭐 경찰에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려와요. 얼마나 저 맞는 학생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게 교화, 교정, 교화 막 그런 것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또 뭐 촉법소년 이런 걸 또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저 학생들 뭡니까 이게 또? 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처벌이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경찰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된 상황이고요.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금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단 가해 여중생들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그 피해 학생도 몸이 회복되는 대로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피해 학생도 함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대목이 마음이 안 좋아요. 뭐냐면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저 대목이 왜 마음에 안 좋냐. 여러분 딱 느끼시죠? 허주연 변호사님 뭔가 보복도 두렵고 막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또.
학교 폭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복을 당할 위험성 때문에 아이들이 숨고 저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주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학을 간다, 정말 강제 전학까지 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분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이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 그러겠네요.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학교 밖에서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지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범죄소년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겠지만 성인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받기보다는 형이 좀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할 수 있을 정도로의 호된 처벌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아마 모두가 한마음일 것 같아요. 누리꾼분들도 지금. 네, 맞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된다. 최고의 강한 처벌을 갖다 해야만 된다. 누군가한테는 귀한 딸일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선처 없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저렇게 집단적인 폭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영화를 보면은 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무슨 어떤 계기가 사람을 확 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집단 폭력을 하는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그거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하. 꼭 어떤 법에 성을 받는 건 아니라도 일정적인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으면 변하기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발 저 아이들이 지금 가해 학생들도 제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